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콕 집어드릴 현대차 로봇 관련 종목들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현장이었는데요. 현대차 그룹 무대에서 커튼이 싹 걷히는 순간 관중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방식이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양다리를 등 쪽으로 360도 꺾어서 바닥을 짚고 그대로 일어섰어요. 사람이면 바로 병원행인데 이 로봇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해냈습니다. 이 로봇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그런데 이날 더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랑 손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장이 완전 예상 못했던 카드였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에서 앞서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AI 칩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그동안 하드웨어 쪽이 강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소프트웨어는 구글 딥마인드, 칩은 엔비디아 블랙웰을 확보하면서 한 방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날 테슬라 주가가 4%나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 같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테슬라만 혼자 떨어진 거예요.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의 진짜 라이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 실적 기대감 수준이 아닙니다. 로봇 사업이 진짜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판이 깔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략을 뜯어보니까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그냥 신사업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직접 잘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에서 TSMC가 했던 것처럼 로봇 대량 생산의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테슬라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누가 로봇 시장을 먹든 로봇을 실제로 찍어내는 건 현대차가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까지 현대차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에 올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되는 사업이라서만이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딱 맞물린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략을 깊게 파헤치고 진짜 수혜를 받을 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값이 매겨지지 않았지만 로봇 양산이 본격화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로봇 시대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차는 왜 이렇게 로봇에 모든 걸 거는 걸까요? 그냥 미래 먹거리라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아주 깊게 연결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80%, 소프트뱅크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정의선 회장이 개인으로 21.9%를 직접 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도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의선 회장의 핵심 지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약 0.3%, 현대자동차 약 2.73%, 기아 약 1.78%입니다. 자동차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다 합쳐도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1.9%와 현대글로비스는 약 20%를 갖고 있습니다. 정작 자동차 회사 쪽 지분은 낮고 로봇 회사와 물류 회사 쪽 지분이 훨씬 큰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차는 국내 10대 대기업 중에서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잡고 현대차가 기아를 잡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잡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물고 물리는 고리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고리의 꼭대기인 현대모비스 지분이 0.33%라는 겁니다. 지배구조의 정상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힘이 약하다는 의미죠.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대략 6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2.7%, 현대모비스 0.33%만으로 그 큰 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카드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의선 회장이 가진 21.9% 지분이 바로 시장 가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분 일부를 팔거나 담보로 잡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면 순환 출자 고리를 정리할 힘이 생깁니다. 소프트뱅크 이슈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정 기한 내 상장 조건과 연결된 풋옵션을 갖고 있었는데요. 상장이 늦어지면 현대차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소프트뱅크 지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을 밀어붙이면 지분 정리 시간표를 현대차가 주도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잘 되면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면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 가치도 같이 커집니다. 그 가치가 현금화되는 순간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릴 수 있고 결국 현대차 그룹 전체 지배 구조를 정리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에게 로봇은 잘 되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로봇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냥 연구개발로만 뚝딱거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양산 일정까지 깔끔하게 공개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개발 총괄이 CES 2026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틀라스를 실험실에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아틀라스는 제조 환경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아틀라스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로봇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귀엽고 신기한 장난감 로봇이 아니라 생산성과 비용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습니다. 개발형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일 범위가 더 넓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 패키지에서 연간 3만 대 규모 로보틱스 시설을 언급했습니다. 3만 대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로봇 산업을 막아버린 가장 큰 벽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로봇 한 대가 너무 비싸서 웬만한 기업들은 도입 자체가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답은 양산입니다.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연구실에서 꺼내서 제조업 방식으로 찍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3만 대입니다. 이게 바로 로봇 파운드리 전략입니다. 반도체에서 TSMC가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TSMC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AMD든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TSMC는 대신 만들어줍니다. 대량 생산의 기준을 잡아버린 거예요. 현대차가 노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로봇을 직접 다 해먹겠다는 게 아니라 로봇 대량 생산의 표준을 쥐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누가 로봇을 설계하든 만드는 건 현대차가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왜 강할까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AI 칩까지 전부 자기 안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안으로 끌어안아서 돌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하드웨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갖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칩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소프트웨어는 구글 딥마인드, AI 칩은 엔비디아 블랙웰을 확보했습니다. 한순간에 테슬라랑 붙을 수 있는 그림을 만든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알파고 만든 그 회사입니다. AI로는 세계 최상급 기술력을 가진 회사예요. 엔비디아 블랙웰은 뭘까요? 현재 시장에서 손꼽히는 초강력 AI 칩입니다. 이 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드웨어랑 합쳐진 겁니다. 미국 언론들이 왜 현대차가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가 됐다고 말했는지 감이 오시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로봇 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연간 3만 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말했고 구글과 엔비디아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로봇 파운드리라는 큰 그림을 향해 한 칸씩 착착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에서 돈이 흘러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마다 장 시작 후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매매로 하는 정말 매일매일 수익 내기에는 최고의 매매 방법인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을 넘게 해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현대모비스, 2번 현대글로비스, 3번 보스턴 다이나믹스, 4번 클로봇.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들께 다 추천드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을 만들면 부품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들이 로봇 부품 공급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야말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세대 아틀라스의 바디 액추에이터 30여 종을 개발 중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뭘까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로봇이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물건을 짚는 모든 동작에 액추에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자기들 생산 공정 데이터를 로봇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센서, 배터리팩까지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3만 대 납품이 진행되면 연 매출 1조 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현대모비스를 보면 최근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뚫어버린 겁니다. 로봇 테마가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만도입니다. 만도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액추에이터를 공급합니다. 만도의 강점은 전자식 조향장치 기술입니다. 자동차에서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그 기술이 로봇 액추에이터에도 그대로 기반이 됩니다. 로봇 액추에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조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로봇 한 대 만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액추에이터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을 잡으면 로봇 산업 전체에서 돈이 흐르는 길목을 잡는 구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원래 물류 회사입니다. 근데 왜 로봇 수혜주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를 직접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접 지분이 아니라 직접 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지분 가치가 바로 드러납니다. 상장하는 순간 현대글로비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로봇 사업이 잘 될수록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열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로봇주들은 당장 실적이 없어서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품주들은 원래 자동차 섹터라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잡혀 있습니다. 저평가된 상태에서 로봇이라는 성장 테마가 얹힌 겁니다. 실적도 챙기고 성장성도 챙기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현대차 계열사 말고 다른 수혜주들도 보겠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바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봇이 외형이 아무리 멋져도 관절이 제대로 못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이 핵심인 겁니다. 감속기가 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모터는 원래 엄청 빠르게 돕니다. 근데 로봇이 그 속도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짚는 게 아니라 다 부숴버리겠죠.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지만 훨씬 강한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속도는 낮추고 힘은 올리는 역할입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이 독점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숨은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는 SPG입니다. SPG는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를 이끄는 업체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속기 시장이 왜 중요할까요?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수십 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절마다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감속기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PG가 여기서 자리 잡으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그냥 산업형 협동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핵심 중 핵심인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닉 타입 액추에이터를 만들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부품 공급 유력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눈에 띄는 이유도 있습니다. 형제 기업인 HD 현대중공업과 조선용접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현대차 생산 라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뉴로메카가 가진 정밀 제어 기술은 국내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찾기 어려운 대안 중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더 느낌이 옵니다. 로보티즈는 이미 시총이 3조 원에 육박해서 인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뉴로메카는 시총이 300억 원대라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기술은 검증됐는데 아직 시장에서 덜 주목받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DI 동일입니다. DI 동일은 원래 자동차 부품사였는데 감속기 기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뭘까요? 일반 감속기보다 더 정밀하고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감속기입니다. 휴머노이드처럼 복잡한 동작을 해야 하는 로봇에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이 시장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DI 동일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는 아틀라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감속기를 납품한 이력도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랑 거래해본 경험이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THK입니다. THK는 로봇의 직선 운동에 필요한 LM 가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M 가이드가 뭘까요? 로봇팔이 앞뒤로 쭉 뻗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잡아주는 부품입니다. 레일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봇이 정밀 작업을 하려면 이 부품은 필수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불량이 나니까요. THK는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폭발하진 않더라도 로봇 양산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수혜가 들어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로봇 한 대마다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수십 개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팔릴 때마다 이 회사들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로봇 산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느냐입니다. 현대차만 로봇에 돈을 거는 게 아닙니다. LG, 삼성, SK, 포스코까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찍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자금이 들어오면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대기업 생산 라인에 들어갈 기회도 커집니다. 먼저 LG그룹입니다. LG전자가 로봇 분야에 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봇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입니다. 로보티즈는 2대 주주고요. 엔젤로보틱스에도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보티즈가 요즘 로봇주 대장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AI 기반 자율보행 로봇과 액추에이터 기술로 관심을 받는 기업입니다. 최근 아주 상징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로보티즈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액추에이터 700여 개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700개라는 숫자는 그냥 부품 몇 개 납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손세트 같은 단위로 계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로보티즈는 여러 로봇 회사에 소형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왔고 거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선택한 겁니다. 로보티즈가 강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이내믹셀 액추에이터 시리즈가 연구 커뮤니티에서 엄청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로봇 산업은 개발 생태계가 정말 중요한데 개발해본 사람이 많을수록 시장이 더 빨리 커집니다. 다음은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서 지금은 35%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주가가 약 30배 오른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폭등했던 거죠. 대기업이 찍어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재료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SK그룹도 로봇에 적극적입니다. SK텔레콤은 CMS에 투자했고요. SK그룹 전체로 보면 T로보틱스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이송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송 로봇이 뭘까요? 공장에서 부품을 A에서 B로 옮겨주는 로봇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공장 같은 곳은 먼지 하나가 치명적이거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생기니까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공장 자동화를 추진한다고 치면 T로보틱스가 들어갈 자리는 아주 또렷합니다. 배터리 공정은 라인이 길고 단계가 많아서 이송의 안정성이 곧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포스코그룹은 뉴로메카에 투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같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들어가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위험한 구역이나 전기 점검이 필요한 설비에서 스팟의 활용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SK는 CMS, T로보틱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뉴로메카에 투자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력 검증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을 때 주가가 1년 만에 600% 오른 사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기업 지분 인수 뉴스는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강력한 촉매입니다. 로봇이 한두 대면 굳이 관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공장에 로봇이 수십 대 깔리고 물류센터에 이동 로봇이 깔리고 휴머노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는 로봇이 아니라 시스템 산업으로 바뀝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배터리가 몇 %인지, 어디서 막히는지, 어느 로봇이 우선인지 이걸 한 화면에서 다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떠올려 보세요. 삼성이 폰을 만들지만 운영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잡고 있잖아요. 로봇도 똑같습니다. 하드웨어를 누가 만들든 운영체제를 누가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과 두뇌, 즉 로봇 관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사로 로봇 수십 대를 동시에 제어하고 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 AI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클로봇의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이 환경에 맞춰 색을 바꾸듯 클로봇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에 맞춰 빠르게 적응합니다.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처럼 종류가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맞춰주는 기술입니다. 한번 학습된 로봇 행동 패턴을 다른 형태의 로봇에도 바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롬스입니다. 크롬스는 쉽게 말해 관제실입니다. 여러 대 로봇이 동시에 움직일 때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로봇끼리 충돌할 경로, 작업 배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이 기술을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과 공장 내 자율 로봇 관제 시스템에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이건 진짜 큰 내용입니다. 클로봇이 단순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클로봇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장 설비 같은 큰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빠르게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진율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면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 에코프로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판박입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주가에는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이 히든 종목을 즉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이 종목을 저와 같이 계속 지켜보며 추적해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안내 화면을 그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렵게 분석한 이 기업에 대해 자료를 복제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부터라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퀴즈 정답을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간단한 설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로봇 영상 보시고 신청하셨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여튼 댓글과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엄청난 상승을 보일 차기 로봇 대장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받아보시게 되면 매일 저와 함께 흐름을 추적 관찰하시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기회만 잡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료가 워낙 확실하고 차트와 수급 흐름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 정도 클래스의 종목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귀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서둘러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